안녕하세요. ABA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어느 자폐인 이야기 뒷부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템플 그랜디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집중적인 교육을 또 많이 받았고 본인도 스스로 어떤 자기의 감각적인 이슈들을 다뤄가면서 지금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동물학자이자 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최근 소식들을 볼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다양한 인터뷰 자료나 테드 강연 영상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책도 보시고 다른 자료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 전반적으로 템플 그랜디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제한된 흥미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봤을 때는 한 가지에 집중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장점을 무조건 없애려고 한다기보다는 장점으로서 더 키워주고 확장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 좋다라고 템플 그랜디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잠깐 한 번 더 볼게요. 146페이지에 보면 템플 그랜딘의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템플 그랜디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성이 상당히 좋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였는데, 템플 그랜딘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은 바로 뭔가를 디자인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이었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성이 더 생기고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특히 재능 발표회 까마귀 평론이라는 연극의 팀원으로 활동을 할 때, 연극을 하는 극단의 팀원으로서 연극을 한 건 아니지만 배경을 만든다든지 연극에 필요한 소도구들을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이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그 연극단에 있는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때 오히려 이 활동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템플 그랜디는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떤 제한된 흥미에 대한 고착성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더 키워주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회와 다른 사람들과 주변 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많이 만들어 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은 사실 템플 그랜딘이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책이어서 약간 장황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뒤에 보면 인터뷰한 내용이 짧게 나와 있어요. 222페이지부터 템플 그랜딘 박사와의 인터뷰라고 해서 스티븐이란 분이 템플을 인터뷰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린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다 못 읽으시면 이 뒷부분만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들을 치료하고 교육하는 데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223페이지에 보면 스티븐이 이렇게 템플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5살이 안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아이가 5살이 안 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라고 스티븐이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템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는 아이의 삶에 일찍부터 간섭해 주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템플 본인도 거의 만 2살 때부터 집중적인 교육을 받았고 집에 가정교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끊임없이 부모님이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 때도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경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이가 최대한 이른 시기부터 자기 안에 몰두하지 않고 바깥 세상과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찍부터 집중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는 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자폐증에서 감각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문제, 감각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라고 스티븐이 템플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템플은 사람들이 자폐증에서 감각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센서리 이슈, 감각 문제는 자폐성 장애와는 정말 뗄 수 없는 이슈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뭐 감각적인 문제가 특별히 많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심해서 일상의 모든 생활에 걸쳐서 이 감각 문제가 방해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감각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동치료사들은 사실 이런 감각 문제를 약간 간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요즘 가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진짜 감각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감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어느 자폐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감각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어떤 특정한 감각에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굉장히 둔감하기도 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들은 두세 가지 감각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냥 청각적인 자극만 들어왔을 때는 처리하는데 별 어려움을 가지지 못하다가, 혹은 촉각적인 감각 자체를 처리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청각 자극과 촉각 자극이 같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동시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템플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정말 획일적인 한 가지, 두 가지만의 치료 방법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어렵다고 부모님들께서 많이 느끼시는데요. 그만큼 자기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정말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다른 아이들이 다 효과가 있다는 치료가 우리 아이한테는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맞는 치료가 무엇인지를 항상 주의 깊게 알아보시고, 상담도 좀 적극적으로 다니시고, 조언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많은 곳에서 구하신 다음에 종합적으로 정보들을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스티븐이 템플에게 자라면서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고 있어요. 여기서 템플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좋은 선생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30대 초반부터 항우울제를 먹기 시작했다고 하고, 이 항우울제가 자기에게는 굉장히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 부모님이나 아니면 집중치료를 해주시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중요성은 정말 뭐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템플 그랜디는 사실 어떤 치료냐, 어떤 치료의 종류를 받느냐 보다는 어떤 치료든지 뭐 주 20시간 정도를 아이와 맞는 선생님으로부터 받는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템플 그랜디는 다양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의여서 행동중재뿐만이 아니라 감각적 이슈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치료들도 분명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특성에 맞게 행동치료 시간이든 뭐 보육교육 환경에서의 시간이든 감각통합 수업이든 이렇게 아이들에게 맞게 시간 분배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템플 그랜딘의 어느 잡혀인 이야기를 같이 한번 간단하게 보았는데요. 템플 그랜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었는지, 그리고 감각적인 이슈들은 어떻게 스스로 처리를 하게 되었는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교육은 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 전공 분야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는지, 이런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잘 나와 있는 책이라서 자폐성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할 책인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다 보지 못하신다면 뒤에 있는 인터뷰 부분만이라도 짧게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폐성 장애가 특별한 치료 방법이 한두 가지의 정말 획일적인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생에 걸쳐서 계속 다루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런 장애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치료 방법도 그때그때 행동 중재나 치료 방법 또한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로드맵을 가질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장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책 읽으시면서 그 방향성 잃지 마시고, 너무 조급해 하시지도 마시고 천천히 준비를 해 가신다면 분명 아이들도 그만큼 진전을 보여줄 것이고, 또 그 일상생활 안에서 아이들과 가족이 느낄 수 있는 행복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템플 그랜딘 책 마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